일본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벽이 느껴지죠? 어떤 지역을 골라야 하는지 여가는 어떻게 받는지 현지, 파트너는 어디서 찾는지야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잡고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사실 일본 팝업 스토어 시장은 지금 한국 브랜드에게 엄청난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브랜드들은 비용만 날리고 철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 영상에서는 입지 선정부터 운영 그리고 철수 후 데이터 활용까지 일본 팝업 스토어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알려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액션 플랜을 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숫자로 시장을 확인해 볼게요. 일본 리테일 업계에서 팝업 스토어 형태의 단기 임대 공간 수요는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본 부동산 업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 내 팝업 전용 공간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시부야하라주 쿠오모테산도 라인의 단기 임대 문의는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뷰티 패션 브랜드의 일본 팝업 진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와 KOTRA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일본 내 한국 브랜드 팝업 진출이 유효한 시장 진입 전략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많은 브랜드들이 이 기회를 놓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일본은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언어 장벽도 있고 현지 파트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처음 일본 팝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팝업 스토어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팝업 전문 대행사와 공유 팝업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한국에서 기획해서 일본 현지 파트너와 협업하는 구조가 많이 보편화됐거든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전체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할게요. 일본 팝업 스토어가 성공하려면 이 4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해요. 첫째, 입지와 공간을 잘 골라야 소비자와 접점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여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둘째, 현지화 기획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잘 됐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일본 소비자에게는 낯설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셋째, 운영 중 집객 활동이 중요해요. SNS 사전 홍보 인플루언서 협업 현장 이벤트가 맞물려 방문자 수가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팝업이 끝난 후 데이터를 회수해서 다음 전략에 써야 비로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시장 진입의 발판이 됩니다. 이 4단계의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입지 선정은 팝업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일본 특히 도쿄는 동네마다 소비자 성격이 확연히 달라요. 시부야와 하라주쿠는 트렌드에 민감한 10부터 20대가 많고 SNS 확산 속도가 빠른 지역이에요. 한국 뷰티나 패션 브랜드가 처음 존재감을 알리기에 좋은 상권이죠. 반면 오모테산도는 30부터 40대 고감도 소비자가 많아 서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싶다면 이쪽이 더 맞아요. 공간을 찾을 때는 SHOPCOUNTER, 스토리베이스 같은 일본 팝업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기 임대 매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임대 기간은 최소 3일부터 가능한 곳도 있고 1부터 2주 단위 계약이 일반적이에요. 예산과 목적에 맞게 지역과 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와 브랜드를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국에서 힙하다고 통했던 비주얼이 일본에서는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세심한 설명과 정성스러운 공간 연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POP 하나를 만들어도 소재 효능 사용법이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공간에 일관된 세계관이 있어야 이 브랜드는 제대로 준비했구나라는 신뢰를 줘요. 언어 현지화도 중요한데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일본어 네이티브 감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준비된 브랜드와 않은 브랜드 일본 소비자는 현장에서 바로 구분해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6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2번, 팝업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해요. 브랜드 인지도 향상인지 실제 판매 테스트인지 고객 데이터 수집인지에 따라 공간 연출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공간 계약은 인기 상권일수록 3개월 전 예약을 권장해요. 특히 도쿄 지역은 좋은 날짜가 빨리 차요. 사전 홍보는 오픈 이부터 3주 전부터 일본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에서 티저 콘텐츠를 올리고 해당 상권 근처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면 효과적이에요. 현장에는 포토존 설치가 필수예요. 일본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SNS에 올릴 예쁜 장면을 찾거든요. 마지막 데이터 회수까지 맞춰야 비로소 팝업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입지 선정 현지와 기획 단계별 프로세스를 살펴봤어요.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팝업 스토어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본 시장 진입의 시험대. 잘 기획된 팝업 하나가 현지 유통 파트너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SNS 바이럴로 브랜드 인지도를 단숨에 올려주기도 하고 실제 일본 소비자 반응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참고가 돼요. 일본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 브랜드 중 상당수가 팝업 스토어를 첫 번째 접점으로 활용했어요. 반대로 팝업을 그냥 예쁘게 꾸민 임시 매장으로만 생각하고 데이터도 않고 끝낸 브랜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 체크리스트는 일본 팝업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자주 빠뜨리는 항목들이에요. 먼저 허가 요건은 팝업이라도 취급하는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식음료가 포함된 경우 식품위생법 관련 확인이 필수예요. 결제수단도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요일본은 여전히 현금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동시에 교통 IC 카드나 QR 결제도 함께 지원해야 이탈 없이 구매로 이어져요. 그리고 팝업이 끝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에요. 방문자 이메일이나 SNS 팔로우를 유도해서 팝업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두세요. 이 체크리스트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일본 팝업 스토어를 여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입지 선정 현지와 기획 6단계 프로세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까지. 사실 일본 시장은 어렵다기보다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 준비를 제대로 한 브랜드에게는 분명히 문이 열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일본 팝업 첫 발자국에 도움이 됐겠어요. J마켓 네이비에서는 앞으로도 일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전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주제가 더 궁금한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꼭 반영할게요.